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술, 이게 발전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정말 중요해졌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은 바로 2차 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미래에 대한 건데요. 아, HBM이요? 네. 특히 그 AI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심화된다는 메모리 병목 현상. 이걸 HBM4나 HBM5가 어떻게 풀어갈지, 또 여기서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 AI 연산은 사실 GPU 자체 성능보다는 그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이 성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결국 속도의 문제군요. 그렇죠. 2018년하고 비교해보면 GPU 성능은 한 18배 늘었는데 HBM 대역폭은 고작 4배 증가에 그쳤어요. 와,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정말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그 메모리 병목 현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요? 특히 뭐 트랜스포머 같은 최신 AI 모델하고 관련이 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들은 연산할 때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GPU가 아무리 빨리 계산하려고 해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그 속도에 맞춰서 보내주질 못하는 거예요. 아, 데이터가 못 따라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텅 비어 있는데도요. 이게 결국 시스템 전체 성능을 떨어뜨리고 또 불필요하게 전력만 더 쓰게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데서 시간이 다 지체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레이턴시, 지연 시간이 성능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GPU를 기다리게 만드는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아이디어로 니어 메모리 컴퓨팅, NMC가 언급되던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좀 더 풀어주시죠. 아, NMC. 네. 이건 기존 컴퓨터 구조, 그러니까 연산 장치랑 저장 장치가 딱 분리된 폰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예요. 폰노이만 구조의 한계요? 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연산 기능의 일부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즉 HBM 바로 근처나 아니면 아예 메모리 칩 바로 위에다 두는 겁니다. 연산을 메모리 쪽으로 옮긴다. 그렇죠. HBM5 같은 경우에는 아예 HBM 칩 위에다가 별도의 작은 프로세서 다이를 3D로 쌓아 올리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TSMB라고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로 연결하는 거죠. 아, 3D로 쌓고 바로 연결한다? 그럼 데이터 이동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데이터 이동 경로가 예전에는 GPU 칩 안에서도 뭐 2, 3mm 이상, 인터포저 채널도 한 6mm 됐는데 이 TSMB를 쓰면 1mm 안쪽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1mm 이네요? 와, 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옮기는 시간하고 에너지 소모가 확 줄겠죠. 이론적으로는 이 병목이 심한 특정 연산에서는 최대 4배까지 성능이 오를 수도 있고요. 4배요?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봐도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한 13% 정도 성능 개선, 그리고 전력 절감 효과도 꽤 크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구조 변화인데, 그만큼 또 새로운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HBM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PI 문제나 또 깨끗한 신호 전달, SI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HBM 세대가 올라갈수록 데이터를 주고받는 I/O 단자 수가 뭐 수천 개로 늘어나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 HBM5에서는 I/O가 4096개나 될 수 있는데 이게 동시에 초고속으로 다 작동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 많은 I/O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딱딱 공급하고 또 신호끼리 간섭 없이 깨끗하게 전달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전압이 뚝 떨어지는 IR 드랍 문제, 신호들이 동시에 막 바뀌면서 생기는 노이즈인 SSN, 신호 타이밍이 어긋나는 지터 같은 문제들이 훨씬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푸는데 인공지능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AI가 HBM 설계를 어떻게 돕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HBM 설계라는 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사람이 최적의 설계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복잡해서요. 네. 여기서 AI가 나서는 거죠. 사람은 탐색하기 힘든 그 방대한 설계 공간을 AI가 효율적으로 탐색해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전력 분배망 PDN 설계할 때 중요한 지표인 임피던스 예측에 PDN 포머라는 AI 모델을 씁니다. 이게 트랜스포머랑 CNN 기술을 합친 건데 기존에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몇 주씩 걸리던 예측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줄여줘요. 와, 시간 단축 효과가 엄청나네요. 다른 최적화 사례도 궁금합니다. 또 있습니다. HBM은 칩을 여러 층 쌓는 3D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생기는 IR 드롭, 즉 전압 강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AI가 쓰입니다. AI가 전력 공급 통로 역할을 하는 TSV라는 게 있거든요. 실리콘 관통 전극인데 이것의 최적 배치와 디자인을 찾아내서 IR 드롭을 90% 이상 개선하기도 합니다. 90% 이상이에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SN, 동시 스위칭 노이즈를 줄이려고 디커플링 캐패시터, 줄여서 디캡이라는 부품을 배치하는데요. 이것도 최적의 위치랑 개수를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요. 이것도 AI가 하나요? 네. 만바나 디바이스 포머 같은 AI 모델들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최적의 디캡 배치를 찾아줍니다. 특히 디바이스 포머는 스스로 관련 지식을 학습해서 필요한 디캡 수를 줄이면서도 SSN을 96.8%까지 줄이는 결과도 보여줬어요. 단순히 계산만 빠른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해서 더 효율적인 설계를 찾아낸다. 이 점이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럼 HBM5의 초고속 환경에서 심해진다는 지터 문제도 AI가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그렇습니다. 초고속 인터페이스에서는 아주 작은 신호 타이밍 오류, 즉 지터가 성능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네. AI는 이 지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합니다. 전력망, 신호 드라이버 회로, 전송 채널 등등 복합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최소한의 자원, 예를 들면 디캡 개수나 회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목표 지터 수준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설계 조합을 찾아냅니다. 그 최적점을 찾는 속도도 빠르겠군요. 네, 엄청나게 빠릅니다. 기존 최적화 기법 중 하나인 유전 알고리즘, GA와 비교하면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메모리 풀링이라는 아키텍처도 언급됐었는데 이것도 HBM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 GPU가 HBM을 공유해서 데이터 중복 복사를 줄이는 방식이라고요. 아, 네. 메모리 풀링. 대규모 AI 모델을 처리할 때 여러 GPU나 시스템 노드 간에 같은 데이터를 계속 복사하면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비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HBM을 약간 중앙 저장소처럼 두고 메모리랑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해서 그런 반복적인 데이터 복사를 줄이자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물론 메모리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커스텀 베이스 다이 설계 같은 부분에서 새로운 PI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역시 AI를 통한 지속적인 설계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HBM의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성능 향상은 이 메모리 병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 니어 메모리 컴퓨팅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와 함께 이 복잡한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AI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설계 시간을 줄여주는 보조 도구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직관이나 경험만으로는 도저히 찾아내기 어려운 최적의 설계 해법을 그 방대한 가능성 속에서 찾아내주고요. 또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능과 안정성을 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동력이군요. 네. 미래 고성능 HBM, 그리고 더 나아가 AI 시스템 전체 설계에서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